이런 대일 굴욕외교를 했지 않습니까? 수산물도 풀어줘야지, 방사능 오염수도 배출하지, 한국 출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 징집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래요. 강제 징집해놓고. 위안부 합의 지키라는 거죠. 이런 영수증을 청구서를 잔뜩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러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책임져보라고 그래요. 용기는 있어야 뭐라고요? 용기가 뭐라고 일본 뭐라고 누구 말을 했더구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되게 겁이 많으니까 자기가 용고인인 척하는 거예요. 이런 굴욕에게는 우리 역사상 처음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 얘기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대중 오부치는요, 김대중 대통령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대중 대통령을 일본에서 납치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일본은 큰 걱정해서 정상회담할 때 이걸 어떻게 사과할까.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고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라. 나를 납치한 걸 사과하기 전에 우리 식민 지배한 거를 반성하고 사과해라. 그러니까 오부치가요, 그 말에 꼼짝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엉뚱한 사람이 그걸 팔아먹고 이용하려고 앉았어요. 언감생심이죠. 이런 것을 잘 끌어가는 게 금년 8월까지고요. 결정적인 게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제 이길 수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기는 건 참 애석한데 이기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로 열린 더불어시민당하고 합쳐서 17석. 그래서 180석 얻었는데 그게 우리 역사상 최고로 많이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대표가 누구였게요? 네?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되고 사심을 버려야 돼요. 제가 그때 완전 경선을 하고 시스템 공천을 해서 제 측근들이 다 떨어졌어요. 저하고 30년씩 같이 한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경선을 해가지고. 참 미안한데 당을 이끌어 가려면 도리가 없어요. 이겨야 됩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되니까. 제 후보가 나가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제 측근이 나가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제 측근이 안 되더라도 이기는 게 저는 우선한다고 한 거예요. 사심 없이 시스템 공천을 잘 해가지고 이기는 후보를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난번 180석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180을 확보하면 뭘 할 수가 있죠? 패스트트랙을 할 수가 있죠. 단독으로. 이상한 무소속 끼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사람 신세질 거 없잖아요. 단독으로 하면은.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이 아주 이기는 게 중요한데 특히 수도권이 중요해요. 서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의 풍향이 전국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이 49개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41개를 이겼습니다. 강남 3구하고 몇 군데 빼놓고 다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41개를 또 이긴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2개 내지 3개 정도는 이길 가능성도 있어요. 추가로. 41개 다 지키고 추가로 제가 보니까 저 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정치를 해서 저거 하면 저는 떨어지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가 한 2-3군데 좀 보여요. 그런데 가서 우리가 이기면은 43개 내지 4개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박찬대 최고 오셨는데 인천은 2군데 빼고 다 이겼어요. 마저 2군데 찾아오세요. 응? 가능해요.
인천 두 군데 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 요새 하는 거 보면은 그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경기도도 59개 아닙니까? 51개 이겼잖아요. 저 동부 쪽만 졌어요. 동부 농촌 지역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은 다 이겼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이사를 갔어요. 동부 지역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그쪽 경기도 출신 의원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죠,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쪽 의원들 이름을. 어제 무슨 어디 사천 어디 국회의원 그 체포영장 동의안 나왔다는데 저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응?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들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 의석보다 더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레임덕이 아니고 완전히 저쪽에서 이제 우리한테 맞으면 투항을 하게 돼요. 투항을. 그럴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이 정말 중간평가 선거예요. 딱 2년 만에 치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한 짓을 보면은 내년까지 얼마나 더 민심을 많이 잃겠습니까? 민심을 잃을 일을 골라가면서 하잖아요, 지금. 일본 문제 그렇죠. 아이들, 노동자들 탄압하는 거 그렇죠. 정책마다 전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유기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걸 잘 몰라요. 하나하나 토막 내가지고 전부 극단적인 걸 해요. 그러니까 삼지 막 벌집을 쑤신 것 같아요. 말벌집을. 조심해야 돼요, 말벌 여름에. 응? 제가 세종시 산속에 사는데요. 제일 신경 쓰는 게 말벌입니다. 안 나요. 잘못하면 병원에 가야 돼요. 내년 총선이 그런 선거가 될 겁니다. 전국의 253군데에서 각종 그 격전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저는 내년 총선은요, 민주당의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겨도 좋고 저도 좋은 게 아니에요. 못 이기면은 우리가 더 정말로 국민들한테 맞으면 사과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다 끝낸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에 대한 우리의 무슨 소명, 그걸 독일에서는 베르프라고 그럽니다. 베르프, 소명. 하느님의 부름이라는 뜻으로 하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1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진정성 있게 해야 돼요. 무슨 좋은 말로 사탕 발림이 아니고 진심으로 감동을 느끼게끔. 그렇게 하면 안 떨어집니다. 제가 서울에서 5번 하고요. 세종에 가서 2번 거듭됐잖아요. 세종 사람들이 왜 저를 찍어줬겠어요? 제가 그동안 한 말, 한 정책, 하는 행동이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찍어준 거 아니에요. 세종시 제가 면 이름도 모르고 갔는데 전동면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정동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만큼 정치에서는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중간층이 어떻다 이거 다 그 신경 쓸 거예요. 투표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길 수 있다. 내가 참가하면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면은 그분들이 참여합니다. 근데 그게 희망이 안 보이면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얻었던 표만 다 얻어도 너끈히 이기잖아요. 충분히 이기잖아요. 이런 그 자세로 지금부터 금년 8월까지 그 구력역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심판을 하고 내년 4월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당에서는 정말 사심 없는 공천을 하고 좋은 사람을 잘 영입을 하고 이 숫자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당에 지향하는 그 방향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평화통일을 위한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교도소 가도요 괜찮아요. 저희가 있을 때는 냉골이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콩밥도 안 주고 보리밥도 안 줘요. 콩보리가 더 비싸서 다 쌀밥 줍니다. 쌀밥 줘요. 그 사식도 없어졌어요. 먹을만 해서. 그러고 옛날엔 재래식 변소해가지고 막 냄새나고 막 그랬는데요. 요즘엔 전부 수세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선크림도 팔아요. 제가 면회 가서 사물을 넣으려고 보니까 선크림을 팔더라고요. 일회용 커피도, 봉지 커피도 팔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싸울 때 싸울 만큼 싸우고 역사를 열어나간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민선회처럼 옛날처럼 오프라인만 하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온오프를 합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하고 또 때로는 오프라인에 모여서 서로 정이 맞아야 되거든요. 모여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온오프를 자꾸 해가면서 좋은 정당 활동의 사례를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그에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모범적으로 하고 서울시당이 그런 좋은 사례를 개발하고 경기도도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이 수도권에서만 우리가 지난번 의석을 얻은 것 플러스 2석, 3석씩만 더 얻으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저 사람들 지난 1년 한 거 보면은요. 앞으로 1년 동안 하면은 지지율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질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